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알차게 자신들의 평생 운을 대박운으로 명품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평생 운의 전개가 탈 없이 무난히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아주 대기란 일이 될 텐데요. 해가 바뀐다든지 달이 바뀐다든지 할 때 그동안 영향을 주었던 그런 운들이 교차하는데요. 거시적인 흐름에서 인생 총운에서 운세 전개 예측 가능한 그런 안정된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.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원숭이띠 분들 중에요.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 자신은 가을을 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? 혹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죠. 유난히 가을에 뭔가 좀 이사를 통한 집문서를 취득했다든지 자녀를 출생했다든지 아니면 또 자동차를 구입했다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무언가가 이 가을에 있으셨다면 이런 분들은 모두 그 원숭이띠가 갖고 있는 그 오행의 금이 가장 절정의 가장 왕성한 시기에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거니까요. 오행의 그런 운세 전개의 절정 시기에 운세의 흐름을 아주 잘 타시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렇게 운세 전개에 잘 탑승하게 되면 이점들이 생기는데요. 한번 기억들 해보시죠.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이사를 한 후에 어떤 일들이 또 무슨 잘 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. 주로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자신들의 그 평생 운의 안정적인 그런 전개를 위해서 해마다 이 가을에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.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을이라는 이 시기가 원숭이띠 분들이 뭘 할 때 좀 좋게 작용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. 그 근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태어난 생년에 따라서 다양한 오행의 원숭이띠가 설명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영상에서는 12지지에 원숭이띠가 갖는 하나의 오행, 즉 음양은 양이니까요. 양기운의 금인 이 원숭이띠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오행은 또 각기 그 방위도 정해져 있고요. 또한 그 오행이 가장 절정기, 즉 가장 왕성한 작용을 하는 그 시기가 계절로 정해져 있습니다. 원숭이띠는 오행이 금이기 때문에 오행 금이 가장 왕성한 시기가 가을이라는 뜻이고요. 그래서 이 금을 오행으로 갖고 있는 이 원숭이띠는 자연 이 가을에 가장 왕성한 운세작용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. 오행은 또 동시에 각기 그 인생의 절정 부분을 서로 의미하는 시기도 주어지는데요. 이 오행 금은 인생에서는 장년기를 의미합니다. 중년기와 노년기 그 사이에 있는 이 장년기가 가장 절정의 시기라는 이야기죠. 결국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이 장년기가 운세의 그 절정기가 된다는 이야기죠. 이런 오행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평생 운의 전개에서 중요한 것이 그 사람과 돈이니까요. 원숭이띠에게 귀인이 되어줄 그런 사람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. 오행금을 키워주고 또 오행금에게 에너지를 주는 오행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. 오행토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 원숭이띠에게는 아주 귀인의 역할이 되어준다는 것이죠.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띠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여기에서는 그 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. 또 들으시면서 착오나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행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사람이 좀 덕스럽고 포용심이 큰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. 원숭이띠의 오행은 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쇠금이나 날카로운 칼, 또 보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. 원숭이띠의 날카롭고 예민한 그런 것들이 오행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덕으로서 감싸지고 또 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죠. 즉 성품이 덕스럽고 또 포용심이 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원숭이띠들에게 큰 귀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런 경우가 원숭이띠에게 귀인으로 영향을 준다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바로 이 오행 금을 극하는 상극을 하는 오행인 이 불화, 화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원숭이띠와 아주 잘 맞지 않고 또 서로 상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자연 이런 인간관계는 원숭이띠 입장에서 보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. 원숭이띠가 조심해야 될 상극인 이 불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. 다혈질에 급한 성격에 또 지나친 열정 등을 주된 성품으로 하고 있습니다. 원숭이띠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 성품만으로도 불의 성격과 가까우니까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겠죠. 이것은 그 불로 인해서 금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.
가끔 또 예외의 규정도 있긴 합니다. 쇠금은 상극인 그 불을 만나서 한 차원 좀 다르게 발전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좀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요. 재물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? 제가 그 오행금은 계절은 그 가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것이 원숭이띠에게 아주 좋은 거죠. 가을이라는 게 이 수확의 계절을 동시에 의미하니까요. 결국 원숭이띠는 그 재물복이 타고난 띠라고 보셔도 되겠죠. 적어도 오행의 시각에선 그렇단 이야기죠. 장년기가 인생의 절정기가 되려면 틈틈이 재물들이 쌓여져야겠죠. 재물발복의 성취를 위해서 원숭이띠들은 계절로는 가을을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가을에 문서를 취한다든지, 여기서 문서는 다양한 문서를 의미하겠죠. 꼭 집문서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. 가을에 또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원숭이띠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길하게 이사 그 자체의 행위가 운세작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. 오행이 금인 원숭이띠는 음양은 양기운을 의미하니까요. 이 경우 그 땅속에 숨어있는 금이 아닌 세상에 멋진 상품으로 존재하는 그런 보석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상품으로 존재하는 보석은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그 가치를 귀하게 매길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재물복의 발복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.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죠. 결국 원숭이띠들은 음양 오행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인생의 그 장년기에 가장 왕성한 운세작용으로 인해서 절정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. 재물복도 그래서 중년에 크게 발복되고 완성되는 그런 걸 동시에 의미하죠. 또한 이렇게 발복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로부터 크게 인덕이 미치는 그런 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인간관계의 인덕이라는 것은 귀인의 덕이 이 장년기에 크게 미쳐서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운세 전개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. 결국 원숭이띠는 장년의 시기에 귀인의 도움으로 크게 재물이 안정이 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평생 운 전개를 위한 운세 전략도 살펴볼 텐데요. 가을에 재물을 증식하는 최적의 시기로 활용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재물이라는 것도 모아야지 한다고 모아지는 것은 아니죠. 이것도 뭔가 좀 운세 작용이, 운세 전개가 또 모아질 수 있도록 좀 유리하게 전개되어질 때 또 모아지는 건데요. 바로 오행의 운세 작용을 좀 감안해 본다면 원숭이띠들은 가을이라는 이 시기가 재물이라도 좀 크게 늘리기에는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. 운세의 작용과 힘이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. 여기에서 적어도 또 원숭이띠 분들은 한 가지 또 기억하시면 좋은데요. 자신들에게 큰 재물복이 모여지라는 이런 운세 전개가 예상되는 이런 시기에는 재물을 모으는 일과 또 반대 방향의 그런 운세 활동, 즉 가을에 돈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것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운세 전략에 임하는 거니까 아주 안 좋죠. 꼭 피하셔야 되겠죠. 결국 원숭이띠들에게 이 가을은 재산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을 최고로 갖춘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올 한 해 운세 전개에 있어서도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이런 면을 잘 참고하셔서 운세 전략을 세우신다면 아주 좋겠죠. 지속 가능하고 또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그런 평생 운의 전개와 또 발복을 위해서 몇 가지 오늘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원숭이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매해마다 꾸준히 크게 성취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초야TV에서는 실버 세대들과 중년 세대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